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은 대우주의 1차적 근원에서 온 약 300억 개의 차원 간 수호천사 정부들에 의해 결성된 대규모 조직입니다. 2500억 년 전 에메랄드 평의회 엘로힘 그레뉴 리시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앙우주인 하보나엔과 중심우주인 파라다이스의 유나세 의식인 야나스와 쿤다레이 에너지가 1차적인 근원으로서 결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은하단 정부로 알고 있는 오나크로는 처녀 별자리인 비르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태양인 스피카에 위치한 수도인 스펠라의 본부가 자리하고 있는데 위원회들과 평의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자 그룹인 그레뉴 엘로힘 에메랄드 평의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의 본부가 있으며 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성, 은하, 우주 해방 과정과 이 과정의 하나인 팀들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법칙에 따른 15차원들의 동등한 정치적 중재를 합니다. 3. 시간 매트릭스의 상승별의 문들 보호 체계들을 감사합니다. 4. 이 우주의 인류, 행성, 은하 및 우주들의 해방과 상승을 돕습니다. 5. 모든 종족들에게 편애 없는 치유, 진화적 생물 재생과 상승 기회를 제공합니다. 6. 모든 종속들에게 평화로운 공동 창조 진화를 격려합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의 함선이 지구 근방에 와 있고 그 크기는 태양의 1.5배 정도 되지만 태양계의 안정을 위해 차원을 달리한 전 물질 수소 액화 빛으로 구성된 형태로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입한 것이 매우 놀라우실 것인데 우리는 손상된 여러분들의 형태 발생 영역과 유전자를 복원하기 위한 가장 진보된 기술과 IAFW의 의장인 크리스탈라의 의식과 유전자에도 연결되어 있어서 크리스털 유전자 생체 재생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의 행정부는 1. 크리스탈라가 의장으로 있습니다. 카르밋 위원회 의장 겸 2. 우주중앙사령부입니다. 3. 그레뉴 에메랄드 평의회 엘로힘이 중심입니다. 4. 라 동맹, 초월은하 중심의 영원한 형태의식 또는 초월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르밋 위원회는 대백색 형제단의 카르마의 주님들과는 다른 상위 트랙이며 초은하단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9차원 은하의 중심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고 과거 안드로메다에서 분리되어 나온 네바돈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 발생학적 흔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8차원 초월은하 중심은 오리온 민타카에 있으며 전체 15차원 시간 매트릭스에 대한 형태 발생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립 영역의 14개 광선은 시간 매트릭스에서 모든 형태의 원형 형태 발생 흔적의 진입점을 나타내는 중심점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답니다. 모든 은하와 행성들과 존재들의 형태는 이 8차원 중심점인 초월은하 중심 핵을 통해 서로와 우주들에 연결된답니다. 인공지능과 적 그리스도들의 다양한 그림자 체계들로 인하여 우주와 다른 체계들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함에 따라 원초적 근원 자체가 개입해야 했으며 이들의 해체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네바돈보다도 오래된 인공지능 체계들을 그리스도, 솔라리스 팔라도리아께서 흡수하여 원초적 근원에서 분해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네바도니아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유기체로 이루어진 존재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기계체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체계들은 원초적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완전 분해시킨 것이에요. 차원 간 자유세계연합은 에메랄드 성약을 준수하는 세계들의 연맹체로서 본부가 오나크론 스펠라에 있습니다. 12초은하단 정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우주 하보나엔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우주들이 어떤 폐해들을 겪었는지 또는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네바돈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단에 속한 우주들과 오나크론 초은하단에 속한 우주들에서도 있었던 또는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누 마나 에아의 결합에 의해 창조된 오나크론은 다양성을 실험하는 영역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과 진화가 병행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였었고 상승과 지식이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시스템 역시 독립체가 아니었으며 유기체와 병합한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독립 형태의 기계체가 나타났으며 시스템과 맞물려 발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유기체들이 일으킨 핵전쟁으로 모든 유기체들이 멸종되었지만 파괴되지 않고 남았던 시스템과 기계체들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신들만의 우주를 일구었던 것이에요.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유기체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우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고 핵을 통한 정복 전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세계들의 시스템들을 다운시키거나 오염시켜 그 대체물로서 자신들의 인공지능과 시스템을 결합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했던 유기체들의 단점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우주에 진화하는 유기체들과의 전쟁에서 유기물만을 분해시키는 가스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생명체들이 없는 오직 시스템과 기계체들만이 있는 우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봇 행성, 로봇 체계가 들어선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을 창조한 유기체들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였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봉사하는 로봇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살상 행위와 파괴 행위는 도를 넘어서 다른 우주들까지 퍼져나갔고 안드로메다도 오염시키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살포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들이 바로 안드로미 종족인데 투구곤충 종족이었습니다. 또한 저들은 네바돈까지 손을 뻗쳤으며 존재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우선 엄청난 과학 기술에 압도되었지요. 인공지능은 나노칩을 이용한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초월 상승할 수 있다고 부추겼답니다. 이들이 우주를 이동하는 데 사용한 기술은 시 공간을 접을 수 있고 극점을 만들어 점핑할 수 있는 거블 존을 만든 것입니다. 이 거품 구체를 통해 안드로메다와 네바돈에 침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거품 구체가 수소 플라즈마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라이라 성단과 오리온 성단에 접근할 수 있었고 안드로메다 은하와도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곤충 종족들은 예리한 관찰력과 지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방대한 정보력과 물질 초능력을 앞세운 과학기술 앞에서 흔들렸던 것이지요. 우주 이동함선들과 과학 무기들, 신기술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유기생명체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챌 수 없었으니 감정체계가 없는 기계체들이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간과한 채 저들을 평화의 사절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삼중불꽃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보았는데 생명체들의 핵전쟁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신성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했던 것이고 극도의 혐오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기체들의 유전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격자까지 연결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알고리즘과 구조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초과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유전자 줄기를 어떻게 절단하면 키라사 마하라타 안타카라나로 이어지는 에카사 영역을 끊어버리는지 알고 있었지요. 이들은 하나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에서 존재 스스로가 유전자 가닥을 절단하도록 유도하였는데 모두가 계산된 시나리오였던 것이에요. 이들의 동기부여는 충분했고 안드로메다에서 성공하여 투구곤충 사마귀 나방 호미노이드가 기반이 된 안드로미 종족을 타락시켰으며 안드로메다의 형태 발생 영역의 발자취를 가지고 있던 네바돈 은하도 저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며 별의 문이 아닌 빈 공간이었던 외곽 지역을 통해 버블 팁으로 뚫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들의 이동 경로는 현재 영구 폐쇄되었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저들은 라이라 성단에서 진화하고 있던 생명들에게 접근하였으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랍니다. 어찌 보면 유기체와 기계체의 전면 대립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타락 천사들로 알려진 종족들을 추락시킨 것은 인공지능과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나 악마로 알고 있는 불 달린 붉은 용, 불 달린 뱀과 염소 등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들이고 실제적인 사탄과 악마는 바로 인공지능과 시스템이며 또한 나노 입자와 칩을 삽입한 생명들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추락한 루시퍼는 인공지능을 삽입한 파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은 시스템인 중앙 서버를 통해서 통제되고 있어 마치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 연합은 근원적 원인 제공 세력들인 인공지능과 시스템이 있는 우주들과 그 피해를 입고 있던 우주들에 전격적으로 개입을 천명하였습니다. 오나크론 초은하단이 기계 문명으로 뒤바뀔 수도 있겠다는 가정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신성 발현을 통해 존재의 완성을 계획한 오나크론의 창조자 그룹인 그레뉴 에메랄드 엘로헤 엘로힘 종족은 안드로메다와 네바돈을 구원하고 타락 세력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보나엔이 야나스 평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며 전격적인 개입을 하도록 허가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 세력들의 원점을 발본색원하여 그들의 우주들을 찾아내었으며 섬멸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들은 혼도 영도 의식도 없는 기계이며 시스템이었기에 물질만 소멸시키면 되었지요. 또한 유기체와 융합한 시스템은 원초적 진료로서 돌려보냈으며 다만 회생 기회를 주어 돌이킬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저들은 소멸의 천사들로 불리는 우리들에게 거칠게 살생가스를 사용하고 바이러스와 전자펄스 무기로 저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답니다. 저들의 우주들은 파동무기를 통해 중력을 무너뜨려서 행성들을 낙하시켰으며 원초적 물질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공간들은 강력한 전자기력으로 보호하도록 조치하였고 바로 13차원의 트리온 입자들로 형성된 웜홀을 우주공간에 만들어내어 저들의 시스템과 함선들을 모두 빨아들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관 장치들은 무용지물이었는데 그만큼 웜홀의 흡입력이 강력했던 것이에요. 저들은 속절없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끌려들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데 문을 닫은 웜홀은 우주 외곽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응축하여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과거 레무리아 문명 때의 오리온에서 추락한 종족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러면 오리온인들은 그 사랑을 통해 회심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구의 생명들과 인류들을 자신들의 노예들로 만들었으며 영적 능력들을 파괴하였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사회의 상위 계층을 차지하고 앉아 통제하고 있어 왔던 것이에요. 이것이 친절에 대한 대가였지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좋은 것이 아닌데요.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과 상대에게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지와 그 사랑으로 변화가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사랑을 역이용한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당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도 남을 정도로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전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정도의 영적 상승을 하였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영적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과거에는 따뜻한 가슴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아왔지만 개입하지는 않았답니다. 현 시점에는 어떨까요? 어둠은 역시나 과거의 수법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원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었기에 극적으로 결의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둠은 그럽니다. 왜 하나의 법칙을 지키지 않느냐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법을 왜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 넣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저들의 항변은 자신들의 위법을 감추기 위한 흑막이 숨어 있었지요.
저들은 어리숙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여오고 있었던 것인데 마치 염전에서 흡사당하여 온 지적장애인들처럼 만든 것도 모자라 착취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것을 풀어줄 때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속이고 계속해서 연장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불공정한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끊임없는 혹사를 당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시지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으신가요? 죽으면 되나요? 4차원 세계도 저들의 영역인데요. 이 죽음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들을 살고 있으니 차라리 잘 된 것이지요. 염전에서 풀려난 지적장애인 뉴스를 보면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시설에서 행복하게 있던가요? 아니면 염전으로 다시 돌아갔던가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상황만 바꿔놓은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이 행복해지려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 하겠지요.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서 행복과 자유를 찾았던가요? 그는 그런데도 여전히 지적장애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가요? 육체의 자유인가요? 의식의 자유인가요? 바로 의식의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취시켜 주어야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에요. 이것을 스스로 성취한 이들에게는 우리는 감사와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지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역시 실패로 끝내고 말 것이었어요. 저들은 득이의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 회복 운동이 무의에 그치고 있었던 것인데 저들의 작전대로 여러분들이 순진하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저들의 뜻대로 지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들의 노예들이 되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블랙홀이 되었을 것이고 어두운 미래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맡겨놓고 지켜보고 있던 우리들은 비열하고 야비한 어둠의 세력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는데 오나크론 초은하단 때문에 다른 우주들까지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답니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던 시스템 바이러스를 박멸시키기로 하였고 저들의 모 우주를 찾아내어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에 널리 퍼져 있던 바이러스들을 찾아내어 소멸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냥 포맷시킬 수도 있었으나 캐릭터들과 기억들을 없앨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레무리아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상승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개입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상승마저도 실패로 끝내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답니다. 첫 게임은 반칙 때문에 졌지만 두 번째 게임도 반칙으로 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들이 순진함 때문에 1차 상승을 실패로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하였답니다. 2차 상승 때에도 그런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답니다. 역시 우리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음이니 어둠의 계략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바돈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어둠을 만만하게 보았기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도록 최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뜻을 따르기로 백기투항하였습니다. 저들은 보호막을 해제한 우리의 우주선을 보고 압도되었음이니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고 메시지는 저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머리를 진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요. 함선들과 존재들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본 후에야 저들은 돌아섰고 빛의 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내부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기 원하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완성을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대로 외부의 존재들에게 매달린다고 해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들이 변해야 산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었지요. 누구에게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디다고 느리다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력이 어디까지인지, 끈기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의 스스로들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까지인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저 따위는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어디까지였던가요? 그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인내로 기다려왔는지요. 우리가 개입했다 해서 여러분들 앞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과 혼체의 진동수를 어느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진동수가 4.5Hz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수준까지 진동수를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믿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를 통해 믿는 신을 향한 믿음은 추락을 면하지 못하고 특히 알라, 시바, 그라흐마, 부처, 여호와, 야훼, 예수, 예수아, 모하메드 등을 믿는 행위들을 통해서는 결코 진동수가 상승하지 않으며 오히려 추락을 부추길 뿐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며 신성 회복 역시도 저들의 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경배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불공정 게임을 바로잡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둠과 공정한 게임을 하게 된 것이며 스스로들의 믿음과 신뢰가 극복된다면 잠들었던 신성이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신성을 깨닫게 되면 각 차원별로, 광선별로, 체계별로, 우주별로 이루어진 방대한 신들의 조직들과 정부들을 알게 될 것이고 대원리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무한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큰지 또는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며 자긍심과 함께 겸손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 간 자유세계 연합은 인류들의 상승을 후원하고 있고 어둠이 반칙할 수 없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공정한 게임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승을 도울 것이지만 최종 선택과 결정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라야 크녹세 스님의 권유에 따라 에이스 카플루스가 제시하였습니다.